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EBS 수능 특강 문학, 그죠? 예. 갈래복합 제 9번째 강의 됐습니까? 예. 교재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288페이지에 가지문은 예전에 여러분들 다 했고요. 그죠? 이번에는 나지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죠? 예. 다시 한 번 더. 자, 갈래복합 9번째. 그죠? 예. 윤동수 선생의 참여록은 우리가 예전에 했었고요. 그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나지문. 그죠? 예. 허영만의 뭐라고요? 녹을 닦으며 라고 하는 질문.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 작품의 제목을 보게 되면 녹을 닦으며 라고 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일단은 녹을 닦으며를 통해 가지고,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녹을 닦으며 어떤 지은 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1차적으로 뭐가 되겠어? 시적 상황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죠? 거기에 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시적 대상이 될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녹을 닦으며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죠? 예. 자, 그건 그렇고 옆에 보면 공초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공초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예. 조선시대 때에 죄인을 신문하는 일종의 뭐랄까요? 신문 기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찰서에 갈 일은 없겠지만 경찰서에 가게 되면은 형사 앞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잖아요. 그죠? 예. 그게 기록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공초라고 하는 겁니다. 됐니?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공부할 때에는 공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됐습니까? 예. 왜? 그냥 공초는 그냥 부제로 갖다 붙어 있는 거고 여기서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 시는 됐습니까? 예. 허영만 선생의 시집인 공초라고 하는 시집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됐니? 그래서 작품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초와 같다라고 여기는 것이지 이 지문 자체가 공초와 연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예. 특히나 이 공초라고 하는 작품은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에 자주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EBS 교재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조선시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보통 뭐라 오냐? 동학농민 때의 전봉준이, 그죠? 관군에게 신문을 당하면서 쓴 기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에 대한 어떤 설명 내용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이 작품을 전봉준의 동학농민과 자꾸 연결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럴 거 없어요. 됐습니까? 예, 그럴 거 없어요. 그래서 공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잠시 어떤다고요? 배제시켜 두세요. 나중에 공초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보기 박스에 공초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 작품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다시 한다 그러면은 바로 당대의 어떤 민중으로 봐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설명으로서 제시되면은 그때 연결시켜서 볼 것이지. 그 전에는 그냥 여러분들은 녹을 닦으며라고 하는 것에다가 집중을 해서 좀 볼 수 있도록 해줘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일행부터 갑니다. 보세요. 자, 새로 이사를 와서 형편없이 더럽게 다시 몇 줄자. 쓸어있는 다시 몇 줄자. 흙갈빛 때문에 흙갈빛 다시 몇 줄자. 흙갈빛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색채임이 나왔네. 색채임이 나오게 되면 감각점 이야기해봐 라고 한다면 시각적인 이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흙갈빛 때문에 녹을 닦으며 자, 녹 다시 세모 깡 맞춰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는 제가 녹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이 아니라 부정으로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 앞에 더럽게 쓸어 있더라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자 보세요. 예. 화자는 됐습니까? 예. 대문에 됐나요? 예. 대문에 됐니? 예. 더럽게 어떤다고요? 쓸어 있는 됐습니까? 이걸 우리가 녹이라고 이야기합시다. 됐습니까? 예. 그 녹을 뭐 한다는 거야? 닦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자, 예, 화자행이 나와 있죠. 그런 대문의 녹을 닦으며 내 지나온 생애에는 여기다 내 지나온 생애 다시 밑줄 쫙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라고 했으니까 시적 하자 표면에 더 놨고요. 내 지나온 그죠? 예, 생애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언제적 이야기라고 과거의 이야기. 있으니까 예, 됐니? 자신의 과거의 뭐라고요? 삶이더라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내 지나온 생애에는 얼마나, 아이고, 어떤 좋을까요? 지독한 녹이 쓸어 있을지. 다시 한번, 나의 과거의 삶에 뭐 한다고요? 그래, 녹이라고 하는 것이 쓸어 있을지. 다시 또 밑줄 표현합니다. 부끄럽고, 죄스럽다.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별표는 꼭 약쳐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과거의 삶의 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화자는 뭘 느끼고 있다라는 거야? 부끄럽다. 됐습니까? 예, 죄스럽다라고 느끼는 거죠. 됐니?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나의 과거의 삶을 살펴봤다는 측면에서 1차적으로는 성찰. 그런데 살펴봤더니만 어때? 부끄럽게 그지없어. 죄스럽게 그지없어. 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성찰의 단계를 넘어서 어디까지 간다고? 자신의 과거 생에 대해서 잘못, 뉘우침, 후회감이 나타난다 그러면 반성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지. 바로 내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일종의 뭐가 성찰을 넘어선 반성까지 제시되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녹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겠어? 내 과거의 삶의 잘못이라든가, 됐나요? 내 과거 삶에 후회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녹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손이 아린 줄 몰랐다. 라고 하는 거 작곡까지 톡톡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제1행에서 제6회까지를 살펴보자 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과거의 삶에 대한 뭐가 된다고요? 반성. 그 반성적 차원에서 뭘 닦는다고요? 네, 녹이라고 하는 것을 닦더라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자, 그 다음에 7행부터 갑니다. 나는 대문의 녹을 닦으며, 대문의 녹을 닦으며, 다시 밑줄자. 잠깐만. 대문의 녹을 닦으며 라고 하는 것, 지금 처음 보는 구절입니까? 아니죠. 저 앞에 세 번째 구절 한번 봐봐요. 대문의 녹을 닦으며 라고 돼 있죠. 그죠? 오케이. 다시 밑줄 쫙 쳐놓게 되면은 19 반복 맞습니까? 예. 19 반복 맞죠. 그러면 강조되는 거 맞나요? 예. 그래서 대문의 녹을 닦으며. 다시요. 내 깊고 어두운 생명 저편. 내 깊고 어두운 생명 저편. 다시 밑줄자. 그것을 보았다. 자, 다시 갑시다. 그래서 화자는 녹을 닦으며. 됐습니까? 예. 뭐라고요? 내 생명에. 됐습니까? 예. 자, 어두운. 됐나요? 예. 깊은. 됐나요? 예. 저편을 한다고요? 그래. 화자는 뭐 있다라는 거야? 보았더라.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나? 예. 그럼 다시 말하면 내 깊고 어두운 생명 저편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 내가 감추어두고 싶었던 거,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됐습니까?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됐니? 예. 그래서 내 저 생명의, 그죠? 예. 생명의 저 깊고, 됐습니까? 예. 어두운, 됐나요? 예. 그것에 된다고 자리 잡고 있었던, 됐습니까? 예. 그 무엇. 그것을 나는 뭐 한다고요? 보았더라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예. 과연 나도 모르게 내 저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됐니? 예. 그거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늘처럼, 비늘 앞에 동그라미 1번 꼭 맞춰놓기 바랍니다. 비늘처럼, 비늘 다시 밑줄 쫙 됐나요? 처럼 다시 깡 맞춰놓게 되면 비늘은 보조관념이 되겠죠. 비늘처럼 총총이 돋쳐있는 회한의 슬픈 역사.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보였다라는 거야? 회한에 됐나요? 예. 그 회한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후회. 그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한탄. 됐습니까? 예. 그런 회한의 뭐라고요? 슬픈 역사가. 됐습니까? 예. 물고기 비닐처럼 어떤다 천천히 돋쳐 있더라라고 하는 거. 됐니? 예. 그래서 내 저 깊고 어두운 생명 저편에 뭐가 존재하더라? 내 후회, 한탄을 얼룩진 그런 슬픈 역사를 나는 뭐 한다고요? 보았더라. 이때 슬픈 역사라는 것은 화자의 개인의,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삶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다면 비에 슬펐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역사. 됐습니까? 그것이 뭐 한다고요? 보였다. 됐니? 다시 그것은 앞에 동그라미 2번 꼭 맞춰놓고요. 그것은 바다 위에서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뭐 한다고요? 빗방울이더라. 자, 다시요.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다의 주체 이야기해봐. 뭐라고요? 빗방울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자 보세요. 예.
빗방울이 됐습니까? 빗방울이 혼신의 힘으로 됐나요? 예, 다시 한번 전력을 다해서 그죠? 예, 일어서다. 그러면은 수법법 얘기해보세요. 의인법이랑 갈 수 있겠나? 그러면 다시요.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됐니? 예. 그것도 바다 위에서라고 한다면 이때 바다는 뭐가 되겠어요? 부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다 위에서 그래도 혼신의 힘으로 어떤 일어서려고 하는 됐나요? 예. 그런 빗방울과 같은 모습이었더라. 누가요? 화자. 됐니? 예. 그러면 화자는 뭐 한다고요? 자신의 의지적인 측면도 그 안에서 뭐 한다고요? 볼 수 있었더라. 다시 첫 번째 뭐 있다고요? 후회 한탄했을 뿐 역사. 하지만 그 안에서 다시 뭐 한다고 일어서려고 하는 화자의 의지적 모습 됐습니까? 그것도 있었더라. 됐니? 예. 자, 또 갑니다. 그리 살아온 앞에 동그라미 3번 꼭 엿쳐놓고요. 43, 다시 한번 43살에 수많은 불면의 촉수 다시 몇 줄 쫙 됐습니까? 예. 다시요, 이 세 번째. 그렇게 살아왔다. 다시 한번 의지를 가지고 살아온 43년간에 됐나요? 불면이란 뭐야? 잠 못 들지 못한. 촉수라는 건 무엇이지? 달팽이 촉수처럼 어떤다, 늘 어떤다고요? 신경 썼던 것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의지를 통해서 가져왔던 그 화자가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뭘 얘기하는 거야? 걱정, 근심과 같은 것들 됐습니까? 예.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 있나요? 예. 그것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었더라? 다시 내 생명의 깊고 어두운 저편에 존재하고 있었더라. 됐니? 예. 자, 다음 갑니다. 노을 앞에서 다시 동그라미 4번 꼭 맞춰줍니다. 노을 앞에서, 붉은 노을 앞에서, 그 다음에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앞에서 철없이 울먹였던, 다시요, 몇 줄까요? 뽀얀 사랑까지 몇 줄 쫙 주면 바랍니다. 네 번째 됐나요? 예, 뭐가 있더라고요? 노을을 보고 바람을 맞으면서도 철없이 울먹일 수 있었던 그런 뽀얀 뭔다고요? 사랑까지. 니? 다시요. 뽀얗다, 뽀얀. 실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럼 다시요.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라고요? 뽀얀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그렇지. 바로 순수한. 됐습니까? 예. 순수했던 그런 사랑. 됐니? 예. 그까지도 어디에 있었다고요? 나의 어두운, 깊은 저 생명의 저편에 그대로 있었더라. 됐니? 예.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사랑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 없어? 사랑은 형태가 없는, 뭐가 된다고요? 추상적인 것이에요. 맞죠? 예. 그런데, 뽀얗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시각적, 다시 한번 감각적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맞죠? 오케이. 그러면은, 추상적 대상을 뭘로 바꿔놨다고요? 감각적인 이미지로 바꿔놨다. 즉,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요. 이러한 것들이, 자, 어디에 숨어 있었다고요? 내 생명의 저 어두 깊은 저 생명이 저편에 있었더라라는 거죠. 됐니? 근데 나는 그것을 알았다? 모르고 있었더라. 됐습니까? 예. 오늘 뭐 하면서 봤다고요? 녹을 닦으면서. 맞습니까? 예. 내 과거 삶을 어떤다고요? 살펴보면서. 그렇게 이제 드디어 마주한 것이죠. 됐니? 그런데 얘들은 온전한 모습이었냐? 아니죠. 이제 나갑니다. 바로 내 영혼 깊숙이 칙칙하게 녹이 되어 쓰러있더라. 다시 밑줄 쫙 정리합니다. 그럼 물어보자. 뭐가 녹이 되어 쓰러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이. 됐습니까? 예.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녹이 되어서 칙칙하게. 됐습니까? 예. 그렇게 쓰러있더라. 그럼 여러분들하면은 칙칙하게 녹슬어 있는 것을 가만히 놔두겠니? 아니지. 이걸 뭐 해줘야 될까? 닦아내야 되겠지. 저 앞에서 이사 왔더니만은 그 흑갈색 때문에 녹도 내가 닦아내는 판인데 내 안에 존재했던 이러한 것들이 다 녹슬어 있는 거 그거 보고서도 가만히 있겠니? 아니죠. 다시 뭐 해야 되겠어? 닦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갑니다. 보세요.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밑줄 쫙. 발가락이 부르트도록 발가락은 아니냐.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온몸으로 다시 밑줄 쫙. 시어 반복이죠. 뭐 했다는 거야? 전심전력을 다했어. 그것도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그렇게 문지르고 있었다. 밑줄 자. 주체 누구? 나. 객체 뭐라고요? 녹이 쓸어 있는 이것들을.
됐습니까? 예. 화자는 뭐 한다고요? 예. 문지르고 있었더라.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러면 이때 문지르는 행위는 뭐가 되겠어? 이런 것의 원상 회복이죠. 됐습니까? 예. 다시 어떤다고요?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더라. 됐니? 예. 화자가 가지고 있던 의지, 화자가 있던 순수한 사랑. 됐습니까? 예. 그리고 슬픔과 같은 후회 한탄의 역사는 뭐 한다고요?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 정화시키고 싶어. 됐니? 예. 불면의 촉수 없어. 정화시키고 싶어. 됐습니까? 예. 그래서 내면의 어떤다고요? 올바름의 회복. 그 다음에 그 내면의 정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야? 온몸으로, 온몸으로. 그것도 손가락이 부르터지도록. 됐습니까? 예. 뭐 하고 있더라? 문지르는 행위로 나타난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그죠? 예.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죠. 외부의 하나의 대상을 통해 가지고 화자는 자신의 과거의 삶을 뭐하고 있다?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다. 단순히 대문의 녹만 닦아야 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쓸어 있는 녹조차도 뭐하고 싶다라는 거야? 닦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녹이라고 하는 것은 병세포와 같아. 자꾸 확산되어 가. 그것을 닦아내야 돼.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녹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순수함이라는 것이 녹이 되어 있다면 다시 깨끗하게 닦아세요.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손이 부르터지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예,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주, 그죠? 예. 자시오. 문지르는 행위는 뭐 한다고요? 자신의 내면의 정화. 그러면 온몸으로 하는 것은 그냥이 아니라 아주 절실하게. 있으니까, 예. 하는 행위다라는 것. 그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해되셨나요? 예. 좋습니다. 문제는 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도록 하는데, 예전에 다 풀어보셨을 겁니다. 되셨습니까? 예.